반갑습니다. 와인맛이 나툼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이 작가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좀 어색한데요. 오늘은 와인 테스팅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용어 10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맛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로 타닌입니다. 타닌은 떫은 맛이죠. 흔히 말하는 떫은 맛. 여러분들이 아시는 홍씨에서 느껴지는 그런 떫은 맛인데, 타닌이라는 성분은 포도 씨하고 포도 껍질, 그리고 오크 숙성에서 나오는 오크에서 오게 돼요. 껍질이 두꺼운 포도 품종 같은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에는 타닌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스킨이 굉장히 얇은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타닌 성분이 덜한 편이죠.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 타닌이 많고 적고를 나뉘는데, 이 타닌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풍부한 바디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숙성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신맛입니다. 바로 에시디티인데요. 와인에서 느껴지는 신맛을 말하는 건데, 이 신맛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와인도 아니고 신맛이 약하다고 해서 좋은 와인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침샘을 자극하는 에시디티를 지닌 와인이 좋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시디티가 좋아야 와인이 오래 숙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위니스, 와인의 당도입니다.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드라이한 와인들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데, 미국이나 칠레 같이 굉장히 더운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포도가 워낙 잘 익었기 때문에 입안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타닌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진다, 피니쉬가 굉장히 달콤하다, 대신 맛은 굉장히 드라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포도가 잘 익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안에서 달게 느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밸런스입니다. 보통 와인을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하실 때 이 와인은 밸런스가 좋다, 이 와인은 밸런스가 나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타닌과 에시디티, 그 다음에 스위트니스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룬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어린 와인들은 출시가 막 됐을 때는 타닌이 너무 강하거나 에시디티가 너무 강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숙성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는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와인 등급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나누지만 병입이 되고 2-3년 정도 지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이룬 와인들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타닌이 너무 강하거나 에시디티가 너무 강하면 밸런스가 안 맞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드릴 용어는 와인의 바디감입니다. 이제 보통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같이 이제 머리 큰 사람들, 등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풀 바디라고 보통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A, 플레인 요거트, B, 우유, 그 다음에 C, 물이에요. 그러면 물을 마시다가 우유를 마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우유 맛이 느껴지겠죠? 밀도가 높으니까. 근데 우유를 마시다가 물을 마시면 맹맹한 느낌밖에 안 느낄 거예요. 왜냐면 바디감이 더 강한 걸 먹다가 미디엄 바디를 먹다가 라이트 바디를 먹으면 느낌이 그렇겠죠. 그러면 물을 마시다가 플레인 요거트를 마셨다, 그러면 확실하게 입안에서 남는 무게감이 느껴지시겠죠.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 라이트 바디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디가 강한 풀 바디로 올라가시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용어는 스월링입니다. 와인을 깨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와인잔을 이렇게 들고 천천히 시계 방향의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왜 시계 방향의 반대쪽으로 돌리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와인이 밖으로 튀어서 저하고 와인 마시는 분한테 이제 실례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와인을 스월링 하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스월링을 하는 이유는 와인을 공기와 브리딩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 가진 향이나 맛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월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용어는 보통 이제 와인 드시는 분들이 평소 때 말씀 많이 하시는 이 와인 닫혔다, 이제 드디어 열렸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과연 무슨 말이냐? 보통 와인을 드시다가 보면 어린 와인들을, 보르도 그랑크루 같은 경우 출시되는 게 2017년, 2018년 이런 와인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너무 어린 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와인들은 디켄터에서 이제 브리딩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와인이 가진 모습을 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 와인은 아무리 디켄팅을 해도 닫혀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90년대 후반에 보르도 와인들 95년이나 96 좋은 빈티지를 지금 디켄터에 브리딩을 해서 1시간 정도 두셨다, 그럼 이제 와인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한다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향이 확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표현이 이제 열렸다,
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근데 그거는 사람이 보는 와인의 시각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 와인 아직 닫혀 있다는데 누가 생각에는 좀 열려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인 상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셀러에서 1995년 라뚜를 한 병 오픈했어요. 근데 이 와인을 일주일 전에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30분 정도만 브리딩해서 막 먹었는데 와인 막 힘도 넘치고 향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구입처에서 구입한 똑같은 라뚜르 구호를 똑같이 테스트했는데 일주일 뒤에 딱 먹어보니까 완전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완전 다른 와인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 와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디캔팅을 해도 살아나지도 않고 뭘 한다고 해도 와인이 그대로인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바틀 베리에이션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다음 와인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스위싱입니다. 입안에서 인위적으로 와인을 산화시켜서 이 와인이 가진 플레버를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월링을 해서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맛을 자, 이렇게 스위싱을 하면 입안에서 인위적으로 산화시켜서 공기와 함께 와인을 마셔주면 이 와인이 지닌 향과 맛을 훨씬 더 강하게 입안에서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거를 연습하면 바로 확 알코올 느낌이 올라오기 때문에 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굉장히 소량만 넣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네요. 자, 다음은 와인 도구에 대한 용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디캔팅입니다. 예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디캔팅의 목적은 침전물 제거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드 빈티지나 포트 와인이나 이제 오래된 와인들에서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를 없애는 작업을 디캔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디캔팅이라는 거는 디캔터를 사용하는 작업이라서 이 디캔터는 또 포도 품종이나 아니면 빈티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 디캔팅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더블 디캔팅은 뭐냐? 굉장히 오래된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힘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와인병을 일주일 정도 세워두는 상태에서 침전물을 가라앉혀주고 와인을 다른 디캔터에 옮겨 담으시는 거예요. 옮겨 담았다가 와인이 급격하게 산화가 되니까 다시 병으로 담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더블 디캔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용어는 브리딩입니다. 에어레이션, 즉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바틀 브리딩, 디캔터 브리딩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바틀 브리딩은 말 그대로 와인을 오픈하고 숙성시키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디캔터 브리딩은 와인을 디캔터에 부어서 디캔터에서 담겨있는 상태에서 에어레이션 시키시는 것을 이제 디캔터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와인 용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Q&A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 아니면 두 개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크레이지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피노누아에 한참 빠져 있는데 추천해 주시는 거 잘 봤습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생산자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와인을 소개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생산자부터 소개를 하다 보니까 고가밖에 나올 수 없는데 이런 류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생산자, 마시기 편안한, 접근 가능한 생산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지난 편에 이제 춘천 세계주류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것처럼 조금 저렴하고 여러분이 구하기 쉬운 와인들 자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로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지역에 있는 와인들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만 원대 미만의 피노누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릴리가 됐는데 도멘 AF 그로의 부르고뉴 오코트드리입니다. 가격도 이제 10만 원 이하고요.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인데 레지오날급이라고 하기에는 향이나 맛 나무랄 데 없이 웬만한 빌라주 와인급 못지않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제 화이트 와인은 루생 모앙의 부르고뉴 블랑이에요. 등급은 레지오날이지만 이 와인 역시 웬만한 빌라지보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주셉 드루앙의 샹볼 뮤진입니다. 10만 원 초반대 구입 가능하실 거고요. 전에 추천 세계주류를 갔을 때 10만 원 정도에 봤었거든요. 그 가격대면 조셉 드루앙의 샹볼 뮤진이나 뭐 주리 샹프레 때 어떤 와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 앞으로 많이 해주시고 전부 다는 소개해드리지 못하겠지만 항상 마무리하면서 Q&A 때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인 마시는 아톰의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와인 마실 때 알아야 할 매너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와인 반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와인 마시는 순서입니다. 주량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비싼 와인, 좋은 와인 맞춰주세요. 그게 제일 맛있어.